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병원에서 노인의학과 교수로 근무하며 지난 40여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진료해온 전문의 김건강입니다. 특히 피부 노화와 노인 건강을 연구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시는 문제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노인의 특유한 채취, 흔히 노넬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왜 냄새가 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위생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의학적으로 설명하고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혹시 손주가 할아버지 냄새 나요? 할머니 냄새가 싫어요 라고 말해 서운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매일 씻고 옷을 자주 갈아입어도 어쩐지 남는 그 냄새는 왜 생길까요? 오늘 강연에서는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냄새를 단순히 위생 부족이나 생활 습관 탓으로만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노인 채취는 피부 지방 성분의 변화, 항산화 능력 저하, 호르몬 불균형, 피부 대사 둔화 등 노화와 깊이 관련된 의학적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즉,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생리적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먼저 노인의 채취가 왜 생기는지 과학적 원인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생활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채취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더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인의 채취를 설명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피부 지방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피부에는 피지선이라는 기관이 있어 항상 일정량의 기름, 즉 피지를 분비합니다. 이 피지는 젊을 때는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외부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피지의 성분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팔리톨레산이라는 특정 지방산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팔리톨레산이 체외에서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산화는 쉽게 말해 기름이 오래되면서 산패되는 현상과 같습니다. 이 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 물질이 바로 투노넨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투노넨알은 40대 후반부터 검출되기 시작해 60세 이후에는 농도가 뚜렷하게 증가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물질이야말로 노인 특유의 냄새를 설명하는 핵심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노넨알은 휘발성이 강해 쉽게 공기 중으로 퍼지고 특유의 쾌쾌하면서도 비누 냄새 같은 때로는 약간 기름진 냄새를 형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냄새가 단순히 세탁이나 환기만 으로는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피부 표면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냄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피부 지방의 변화와 산화 반응, 그리고 그 부산물인 투노넨알의 축적이 노인 채취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현상이지만 동시에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와 피부 대사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노인의 채취를 더 강하게 만드는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바로 항산화 능력의 저하입니다. 우리 몸은 늘 에너지를 만들고
대사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을 생성합니다. 활성산소는 일정 수준에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 유용하지만 과도하게 쌓이면 우리 몸의 세포와 단백질, 지방, DNA까지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로 작용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인체에는 항산화 효소와 항산화 물질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항산화 효소로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아제, 카탈라아제, 글루타티온, 포옥시다제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몸의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문제는 달라집니다. 노화 과정에서 이러한 항산화 효소의 기능이 점차 떨어지고 동시에 체내의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C, 비타민 E, 글루타티온 등도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산화 스트레스가 점차 누적되고 피부의 지방과 단백질이 손상되면서 산화 부산물이 쉽게 발생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투노넨알과 같은 채취 물질이 생성이 가속화됩니다. 특히 피부 표면의 피지 성분은 산화에 취약합니다. 항산화 능력이 충분하다면 이 지방산이 산화되기 전에 방어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 방어벽이 약해져 산화 반응이 훨씬 더 쉽게 진행됩니다. 그 결과 노인 특유의 냄새가 젊은 사람에 비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채취가 심해지는 현상은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긴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능력을 지키는 생활 습관, 예를 들어 항산화 식품 섭취나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한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 채취 예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인의 채취를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호르몬 변화입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신호체계로 피부와 피지 분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젊을 때는 남성과 여성 모두 성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며 이 호르몬들이 피부의 탄력, 피지 분비의 균형, 대사의 활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남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점차 감소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피지 분비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데 수치가 줄어들면 피지의 양뿐 아니라 피지의 성분 조성도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기름이 적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산화에 더 취약한 지방산이 늘어나면서 냄새의 원인이 되는 투노넨알 형성이 촉진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이 큰 전환점이 됩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 피부의 재생 능력과 보습력이 떨어집니다. 건조해진 피부는 피지 분비의 균형을 잃고 각질이 오래 쌓이면서 노폐물이 채취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에스트로겐 감소는 체내 대사 전반에도 변화를 일으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호르몬 변화 양상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호르몬 감소가 피지 대사의 불균형을 만들고 산화 과정을 가속화하여 채취를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노인의 채취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가 반영된 생리적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호르몬 변화에 따른 채취 문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노화 과정에서 우리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알림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이해하면 단순히 채취를 감추는 수준이 아니라 건강 전반을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의 채취를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바로 피부 대사의 둔화입니다. 피부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오래된 세포를 탈락시키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젊을 때는 이 주기가 약 28일 정도로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즉,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각질층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면서 피부는 늘 신선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과정이 점점 느려집니다. 4, 50대 이후에는 피부 세포의 교체 주기가 40일, 50일 이상으로 길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래된 각질이 피부 표면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되고 피지와 땀, 외부 오염물질과 뒤엉켜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각질이 두껍게 쌓이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 채취가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피부 대사가 둔화되면 피부 장벽 기능도 약해집니다. 장벽이 무너지면 수분 유지력이 떨어져 피부가 건조해지고 건조한 상태에서는 피지의 질이 더욱 불균형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산화에 취약한 환경을 만들며 앞서 말씀드린 투노네날 생성이 더 쉽게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임상적으로도 우리는 종종 환자분들이 자꾸 씻어도 냄새가 난다고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 대사 속도가 늦어져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못하는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대사의 둔화는 노인의 채취를 설명하는 중요한 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피부 노화와 대사 저하라는 내부적 생리 현상이 반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때문에 채취 문제를 단순히 생활 위생 차원이 아닌 피부 건강 관리와 전신 대사 관리 일부로 접근해야 합니다. 기타 내적 요인. 노인 특유의 채취는 단순히 피부 지방의 산화나 항산화 능력 저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 내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냄새를 심화시킵니다. 이 부분은 채취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소화 기능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음식물이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장내 발효가 증가하고 장내 가스와 대사산물이 많아집니다. 이 부산물들은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 피부와 호흡을 통해 배출되며 특유의 채취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이 충분히 소화되지 못하면 아민 계열의 냄새가 생길 수 있고 지방이 흡수되지 않으면 기름진 채취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성질환의 영향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이 불안정하면 체내에서 케톤체가 증가합니다. 이 케톤체는 호흡을 통해 배출되며 흔히 달콤하면서 과일이 썩은 듯한 단내를 유발합니다. 신부전 환자는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혈액 속 요소가 쌓이고 이것이 땀을 통해 빠져나가면서 암모니아 냄새가 납니다.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간에서 해독되지 못한 대사산물이 혈액에 축적되어 의사들이 간성 채취라고 부르는 독특한 냄새가 발생합니다. 이렇듯 특정 질환에 따른 채취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건강 이상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약물 복용의 영향입니다. 노인들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여러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일부 약물은 체내에서 대사된 뒤 땀이나 호흡, 소변을 통해 특유의 냄새를 동반하며 배설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항생제나 비타민, 제제, 간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 등이 채취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생활 습관으로 개선하기 어렵고 담당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약물 조정을
고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보면 아무리 깨끗이 씻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도 냄새가 남는다고 호소하는 분들 중 일부는 실제로 이러한 내과적 요인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취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만약 냄새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특이한 양상으로 변한다면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결국 기타 내적 요인은 노인의 채취를 더욱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한 피부 관리 차원이 아니라 전신 건강 상태와 직결된 문제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취를 관리한다는 것은 곧 생활위생뿐 아니라 소화기능, 대사 건강, 만성질환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건강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취 줄이는 10가지 실천법과 의학적 대응. 노인의 채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지방산의 변화, 항산화 능력 저하, 호르몬 변화, 피부 대사 둔화, 그리고 내과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채취는 단순히 나이 드니 어쩔 수 없다는 운명적 현상이 아닙니다. 올바른 관리와 습관을 통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10가지 실천법은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의학적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응 방법들입니다. 1. 매일 샤워하기, 노넨알 제거의 기본입니다. 노인 채취의 핵심인 투노넨알은 수용성이 아니어서 단순히 물로만 씻어서는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누나 세정제 성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루 한 번, 특히 저녁에는 샤워를 통해 피부 표면의 피지와 산화 부산물을 씻어내야 합니다. 겨드랑이, 등, 가슴, 목 뒤와 같이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를 꼼꼼히 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피부 표면에서 채취의 원료를 줄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입니다. 2. 옷 자주 세탁하기, 섬유 속 냄새 분자 차단입니다. 의복은 피부와 직접 맞닿아 피지와 땀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매개체입니다. 노넨알은 휘발성이 강해 옷에 쉽게 스며들고 세탁하지 않으면 악취가 오래 남습니다. 따라서 속옷과 티셔츠는 매일 교체하고 외투나 셔츠도 최소 2-3회 착용 후에는 세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성 섬유보다는 면, 소재가 냄새 흡착을 줄이고 통풍을 개선합니다. 이는 단순 청결을 넘어 냄새의 재순환을 막는 의학적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피부 보습과 각질 관리, 산화 부산물 축적 억제입니다.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고 각질이 쉽게 쌓입니다. 건조한 피부는 외부 자극과 산화에 취약하고 각질은 세균과 노폐물이 머무는 저장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샤워 후 보습제를 꼼꼼히 바르면 피부 장벽이 강화되어 산화 부산물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각질 제거는 노폐물 축적을 줄여 채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피부 관리가 곧 채취 관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머리와 두피 청결 유지, 피지 산화의 또 다른 현장입니다. 두피는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입니다. 세정이 부족하면 산화된 피지가 냄새의 근원이 됩니다. 특히 모발이 길거나 모자가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두피 냄새가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23회는 반드시 샴푸로 두피를 세정해야 하며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추가 세정이 필요합니다. 두피 관리만으로도 채취의 강도가 확연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식습관 관리, 항산화 식품의 힘입니다. 채취를 줄이는 데 있어 식습관은 핵심 요소입니다. 기름진 음식,
술, 튀김류는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고 노렌알 생성을 촉진합니다. 반면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녹차, 레몬, 파슬리, 토마토, 블루베리 등은 활성산소를 줄여 채취 완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체내 산화 대사를 조절해 채취를 줄이는 의학적 전략입니다. 육수분 섭취 늘리기, 노폐물 희석과 배출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분 부족은 노폐물 농도를 높여 채취를 악화시킵니다.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면 땀과 소변을 통한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져 채취가 줄어듭니다. 또한 수분은 피부 보습에도 기여하여 산화 부산물의 형성을 억제합니다. 물 마시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인 채취 관리법입니다. 7. 규칙적 운동, 땀을 통한 노폐물 배출입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땀을 통해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운동 후 반드시 샤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땀 속 노폐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냄새가 심해집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 조절이 아니라 채취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자연스러운 해독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팔 침구와 생활용품 관리, 냄새의 저장소 제거입니다. 이불, 베개, 수건 등은 피지와 땀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생활용품입니다. 햇볕에 말리면 자외선이 냄새 원인 물질을 분해하고 세균 번식을 억제합니다. 특히 베개는 두피와 얼굴 피지가 가장 많이 닿는 곳이므로 자주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용품 관리는 곧 채취의 2차 확산 경로를 차단하는 의학적 예방 조치입니다. 구정기 건강검진, 질환성 채취 감별입니다. 채취가 단순히 노화 때문인지 아니면 질환 때문인지 감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 심부전, 간질환은 각각 고유한 채취를 동반하기 때문에 채취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특이하게 변하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 건강검진은 단순한 예방 차원이 아니라 채취의 병리학적 원인을 배제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10. 스트레스 관리, 호르몬 균형 회복입니다. 스트레스는 체내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채취를 심화시킵니다. 또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땀샘이 과도하게 자극되어 냄새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명상, 산책,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곧 채취를 완화하는 호르몬 조절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우리는 노인 채취, 특히 투노네나를 중심으로 하는 특유의 냄새가 단순한 생활 위생 부족이 아니라 피부 지방 성분 변화, 항산화 능력 저하, 호르몬 불균형, 피부 대사 둔화, 그리고 다양한 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이 냄새는 노화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결론에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채취는 단지 불쾌한 냄새가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상태와 노화 정도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피부 지방의 산화로 발생하는 투노넨알은 산화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였는지를 보여주고 질환성 채취는 간신장 대사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를 암시합니다. 따라서 채취를 민감하게 관찰하는 것은 곧 건강을 살피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생활 실천법은
단순히 냄새를 줄이기 위한 팁이 아닙니다. 매일의 샤워와 옷 세탁은 노렌 알의 직접적 제거 방법이고, 피부 보습은 피부 대사와 장벽을 보호하는 과학적 대응입니다. 항산화 식품 섭취와 충분한 수분 섭취는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어 냄새 원인을 근본적으로 줄입니다.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는 전신 대사의 균형을 맞추고, 정기 건강검진은 채취 뒤에 숨어 있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 채취 관리와 건강 관리는 사실상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채취는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가족과의 거리감, 특히 손주 세대와의 정서적 간격이 커질 수 있지만, 꾸준히 관리한다면 채취 문제는 크게 완화되고 관계도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냄새 때문에 서운함을 느끼는 대신 건강한 습관을 통해 손주와 자신 있게 안아주고 가족과 편안히 교류할 수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채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숨기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 신호를 받아들여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건강을 지켜나간다면 채취는 단점이 아니라 더 나은 노년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가 모여 더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와 노년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강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큰 건강한 노년 문화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